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장중에 이제 연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우리 시장 오늘도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 빠지고 있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장은 빠지지만 배트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2부 함께 해주시는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또 학생 컨셉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오늘도 좋은 가르침 많이 해주실 거죠, 위원님? 10년은 젊어 보여요. 아우, 감사합니다. 학생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배트맨 2부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153-1611-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뒀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위원님과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또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다른 채널 또 있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저희가 열어두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장이 끝난 뒤에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모두 해주시니까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오늘 학생 컨셉으로 열심히 배워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왔잖아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했죠. 네. 한국은행은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쉽지가 않고요. 국내만 보지 말고 또 해외를 봐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미국이 금통위가 FOMC라고 하죠. FOMC가 17일, 18일 다음 달에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보다 금리가 이미 낮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선제적으로 내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내릴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금 유출이 생기면 코로나에 이은 제2의 외환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움직일 마진이 많지 않죠. 더 아이러니하게 3월 달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없어요. 4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미국이 17, 18일 금리를 인하를 하면 우리도 또 내려야 되느냐. 이런 거에는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잠깐 깔아놓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중국의 위안화에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무역 규모가 중국과의 수입 수출 규모가 가장 제일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깔아놓은 게 위쪽 게 달러당 위안이에요. 네. 아래쪽 게 달러당 원화 환율이에요. 두 개 차트가 뭐 코스피, 코스닥처럼 너무나 비슷해요. 이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2017년부터 거의 한 4년 동안의 차트인데 위안화의 환율과 원화의 환율은 쌍둥이 같아요. 거의 진짜 쌍둥이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우대 기준 금리만 0.1 10bp를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없고 아까 제가 환율을 보여드린 이유가 중국 위안화와 굉장히 연동돼 있는 원화 환율이 우리나라만 금리를 내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취약해지면서 외환위기 공격을 받을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섹터인 정치나 경제 그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중립의 포지션을 가지시고 평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중국이 위안화가 약하면 중국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의 그 경기 부양 패키지를 3월 달에 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거 규모가 우리나라와는 저희가 이제 통상 그 1년 예상 규모가 뭐 400조 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지만 예전에 중국발이 사스였잖아요. 그쵸. 약 한 2003년도에 사스 때 그때 부양 패키지 한 게 약 한 300조 원 국채 발행하고 추경 중국 규모가 그렇게 300조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중국이 추가 부양을 하고 우대 기준금리를 내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FOMC와 더불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외환 시장을 흔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국내 주식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식 투자자분들이 지금 공포에 지금 약간 눌려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코로나의 위협뿐만이 아니고 하지만 아까 잠깐 방송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판다거나 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바닥권에서의 반등은 굉장히 빠르고 급속하게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수보다도 못 쫓아가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버티시고 지금까지 현금을 만들어 놓은 거나 혹은 지금까지 수익이 많은 종목이 있으면 차익 실현을 해서 조금 더 단가를 낮추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조금 더 담대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의 사스가 발병한 이후로 한 2003년도 거의 한 17년 전이죠. 약 한 60일에서 70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우한을 폐쇄한 게 1월 23일 정도고요. 1월 1일부터 지금 코로나19가 발병을 했다고 하면 이미 지금 3월달 넘어가면 60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는 굉장히 치고받고 위아래 변동성이 심하겠지만 과거 그 사스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너무 아래쪽으로만 보지 않으셔도 되겠다. 굉장히 위아래 서로 누르려고 하고 혹은 반등하려고 하면 힘은 강하겠지만 3월 달이 굉장히 좋은 찬스가 오히려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공포에 질려서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이 투자 심리가 더 약화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시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져서 이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는 조금 상승해주는가 싶더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히자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금 2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을 배출하면서 지금 수급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먼저 코스피 시장은 오늘 1%가량 빠져서 205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으로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째 계속해서 대규모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7천억 원대 그리고 어제는 8천억 원대 오늘은 3,985억 원가량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매도에 동참을 했지만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또 2.51% 조금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63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4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면서 전기전자나 대형주 위주로 매도를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경북 지역에서는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 온라인 교육주들이 또 다시 한번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랠리를 보여줬고요. 이외에도 보험업종이나 바이오 섹터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또 상승해줬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특징주들이 있을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로나 백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동물 백신 제조업체인 코미팜이 코로나19의 치료제 개발에 앞서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해졌습니다. 일단 코미팜은 자체 개발 중인 항암제인 파나픽스를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는 그런 긴급 임상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이 파나픽스의 임상시험이 승인이 날 경우에는 100명에 달하는 그런 임상실험 환자들에게 이 파나픽스를 경구 투약하는 방식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파나픽스가 폐렴을 유발하는 요소를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과연 임상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투자자들도 이렇게 코로나 백신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코미팜이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종가 17,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이 담배 제조업체인 KTNG가 오늘 호재를 공시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KTNG는 중동업체인 알로코자이 인터내셔널과 약 2조 2,500억 원대의 대규모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18년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계약인데요. KTNG가 이 중동업체인 알로코자이 인터내셔널과 계속해서 계약이 미뤄져 왔기 때문에 많이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을 전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체결했다고 하니까요. 이 KTNG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그런 해외 주력업체의 불확실성까지 해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또 중동업체와 안정적인 수익성까지 확보하면서 이 KTNG의 성장 모멘텀까지 얻어낸 모습입니다. 오늘 3.7% 올라서 종가 86,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호재로 수혜를 받은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HLB인데요. HLB가 리보세라닙의 원 개발사인 어드벤첸 연구소로부터 600억을 지급하고 이 글로벌 권리를 인수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HLB는 이 리보세라닙의 중국 매출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번 2019년 매출액을 포함해서 중국 내 1위 제약사인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 리보세라닙의 중국 내 시판 허가가 또 기대가 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HLB 측도 올해부터 이 리보세라닙의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지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를 했고 또 추가적인 임상시험도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HLB가 오늘 17.26% 올라줘서 종가 10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급이 악화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각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저점 매수는 시기상조이니 현금 확보를 좀 해둬라 이런 분석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종목 상담 함께 해보시죠. 네, 정말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제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뭐 치료제가 어느 이제 약이 든다더라, 이제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도 기대감만으로도 이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도 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교육주도 움직이고 있고 마스크 제지 관련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일수록 많은 분들 저는 테마를 즐기지 않는데 이런 시장이 가장 어려워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고민들 많으시죠?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와 문자 아직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매매 전략 짜가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또 위원님과 함께 하실
참여하실 수 있는 다른 채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위원님께서 제가 옆에서 이제 보니까 또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만 이제 눈이 시야가 좁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 많이 해주시니까 이쪽으로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왔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일진 머티리얼즈 가지고 있습니다. 53,000원에 20%. 어제도 문자로 주셨던 분 같긴 한데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이면 지금 오늘 종가가 48,900원이거든요.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워낙에 올해 초에는 잘 갔었는데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나서는 이제 좀 이런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아까 우리 그 도앵커가 얘기한 대로 카톡방에 들어오면 샘플러스 박현욱 치고 들어오면 제가 미국장 그리고 미국장에서의 주도주, 수조종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중국 시장의 특징,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무역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고요. 네. 글로벌 주식시장, GDP 말고 에퀴티 시장,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50% 이상 단일 국가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 미만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어떤 주식이 주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의 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S&P 100, S&P 500에는 들지 못하지만 나스닥 100 상위 나스닥 100에 드는 종목 중에 최근 1년 중에 가장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2차 전지 주도주인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중에 지금 동박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스예요.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이 53,000원이신데 거의 고점에 사셨어요. 제가 지금 일봉을 보고 있는데 일봉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굉장히 불안해요. 하지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도 업종과 주도주는 이왕 잡으면 좀 크게 높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월봉으로 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일봉으로 보면 이미 지금 차트가 꺾여서 굉장히 불안하신데 자, 장기간 차트로 보면 지금 거의 6개월 정도의 저점, 이거를 서포트 라인이라고 해요. 아래를 긋는 거를 5, 6개월의 저점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아직까지 2월 지금 아직 내일 하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봉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빠지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비중이 뭐 10%였으면 5만 원, 5만 3천 원에 잡으셨으면 뭐 내일 정도 한 번 더 빠지면 잡아주면 좋겠지만 이미 20%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저는 주도 업종의 주도주 동박의 독과점이에요. 일진 머티리얼스는. 그래서 손절매보다는 4만 원 내려가면 조금 더 매수를 10% 정도 더 하셔서 단가를 낮추는 걸 추천을 드리고 목표 수익률은 주도주, 주도 업종의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50%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대에서 50%면 7만 5천 원이거든요. 역사적인 고가가 6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서 7만 원 근처부터 50% 증대 가까이 가면 그때부터 점점 적극적인 차익 실현을 좀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도주, 주도 업종은 잘 잡으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워낙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움직이면서 올 초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LG화학, 일진 머티리얼즈 굉장히 다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뒤편으로 밀려난 감이 없잖아 있죠. 위원님께서 그래도 주도 업종, 주도주는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잘 잡으셨고요.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여보세요. 우리 시청자님 TV로 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TV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저랑 전화로만 통화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종군당 홀딩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1만 원에 30%. 11만 원에 30% 언제 들어가셨어요, 이거? 한 일주일 정도 될 거예요. 일주일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종근당 홀딩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요즘 뭐 좀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뭐 좀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냥 이건 목표가하고 네. 만약 손절을 치게 되면 그 가격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저희 박현우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뭘로 보셨어요? 종근당 홀딩스? 요즘 하고 조금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근당 이제 종근당 자회사가 지주회사이고요. 자회사가 종근당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뭐 진단, 키트 이런 거는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테마였겠다고 하면 굉장히 급등을 했어야 되지만 이제 영업회사인 종근당의 실적이 좋아서 조금 많이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월봉으로 장기간으로 보면 월봉의 저점을 아직도 깨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물론 2, 3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많이 밀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괜찮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2년 반 전 제약주가 굉장히 주도 업종이 되면서 세게 달릴 때는 저는 그때는 목표를 높게 드렸을 거예요. 호재에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반응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호재에 그렇게 급등을 하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글로벌 리딩을 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쪽은 글로벌에서 넘버원이에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가. 그 이외에 전통적인 제약, 신약을 개발하는 전통적인 제약회사는 신고가를 달리면서 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역사적인 고가인 15만 원, 14만 원 이렇게 좀 3, 40% 좀 잡았으면 좋겠고 손절가보다는 지금 이게 그 영업회사, 지주회사잖아요. 홀딩스는. 예. 영업회사에 지금 그 관련된 뭐 이렇게 탄탄해요. 매출이.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보다는 좀 차별화가 돼서 지금 그래서 월봉의 볼린저 밴드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중을 좀 더 8만 원 밑에 정도 가시면 좀 더 태우시는 걸로 하시고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버텨보십사.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줄이시거나 하시면 오히려 손절매가 되기 때문에 상황이 뭐 3월달 다 장이 안 좋은데 저 미국이 7% 8% 빠지는데 우리나라라고 버틸 수가 없겠죠. 장이 흔들리더라도 손절매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좀 버텨보자, 가져가보자. 단가 낮추는 거는 8만 원 밑에서 좀 해보시자. 목표가는 역사적인 고점 14, 5만 원 정도로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근당 홀딩스 아무래도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들도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컴텍 시스템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638원에 12%요. 이거 자꾸 떨어지네요, 시청자님. 아우, 나 지금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때는 약간 물려서 이제 전화를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떨어지네요. 네, 그때 거의 본전은 아니어도 그냥 근처까지는 거의 왔었는데 그러니까요. 매수할까 하다가 못했어요. 좀 더 아유.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게 박현우 위원님께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요거는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달 반쯤이요. 뭐 그렇게 마음고생이 길진 않으셨어요? 한 달 반 조금 넘었나 하면 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1630. 요거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뭘로 보셨어요? 컴텍 시스템. 이거 유료 회원 그거 가입해가지고 그거 보고선 거기서 사라고 해서 산 건데 징그러게 안 올라가요. 네. 앞으로는 이제 물론 서울경제TV 훌륭한 전문가 굉장히 많아요. 매경이나 한경보다 훌륭한 전문가가 많긴 한데 네. 전문가가 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왜 좋은지
뭐가 매력이 좋은지 개인적으로 좀 그 포인트를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중은 작은 거 굉장히 잘하셨다. 예. 조그맣게 산 거는. 네. 그리고 1,638원이시고 지금이 1,300원이니까 이게 제가 월봉을 보고 있어서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그 폭이 커요. 그렇죠? 1,600원에서 1,300원 내려면 거의 300원 정도여서 이미 네. 뭐 한 20% 이상 손실이 나셨는데 그러니까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잘하신 거는 비중을 더 빨리 태우지 않으셨다는 게 잘 하신 거고 네. 저는 이게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작년 기준으로 이익이 나서 PBR이 0.98 지금까지 네. 누적 쌓아온 주당 순이익도 괜찮은 거고요. 작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순이익 기준으로는 10배 정도예요. 그래서 5G 관련된 통신주기도 하면서 IT 부품주인데 이런 종목은 손절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네. 이게 보시면 제가 굉장히 지금 10년간 차트를 보고 있어요. 네. 바닥이 약 한 900원 정도. 그렇죠? 얼마야? 바닥이 900원. 900원대. 그리고 900원대요? 고점이 지금 2,600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인데 지금 딱 박스 중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손절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1,000원 밑에 가면 지금 사신 가격 비중만큼 한 번 더 사시라. 아, 돈 없어요. 비중 12%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딴 데 다 들어가서 물렸어요. 다른 데 다 있으시니까. 그것도 물려 있으시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맨날 손절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계좌가 남는 게 없어요. 맨날 손절만 해. 예,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게 끝없이 내려가는 바닥을 찍고 내려가는 종목은 아니어서 다행이시다. 다행히 비중도 작다. 그래서 네.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 지금까지 쌓아온 회사가 레코드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익이 난 걸 좀 팔아서 지금 사신 것만큼 조금 더 사보시라. 그리고 그게 수익이 나면 조금 좀 파시고 이렇게 해서 단가를 좀 낮춰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해가지고선 밑으로 떨어지면 그걸 다시 사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금 제가 일봉을 보면 1,600원에서 1,300원 정도 내려온 거는 거의 20% 이미 손실이 나신 상태에서 지금 파는 거는 자칫자면 팔고 나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증시가 지금 미국이 사흘 동안 7% S&P 500 지수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지금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갑자기 튀면 팔았는데 못 쫓아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20% 손실 난 상태에서는 손절을 할까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언제 단가를 낮춰서 좀 더 살까 아니면 올라가면 언제 좀 줄일까 올라가면 줄일까라서 감안을 하셔야지 손절을 하시는 건 좀 참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어요? 지금 장이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굉장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도 유럽 시장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죠. 그리고 내일 미국 시장 빠지면 더 압박이 될 텐데 이게 빠질 때 하락했을 때 급반등은 상승장에서의 천천히 올라가는 거에서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크기가 커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손절매하지 마시고 조금 버텨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샘플러스 박현욱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기억이 납니다. 콤텍 시스템 아무래도 이제 좋다고 하셔서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도 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이제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주도주가 지금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얼마나 큽니까? 미국, 유럽, 중국 할 거 없이 오늘 또 일본 시장은 거의 폭락장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때 이 시장이 이기는 종목이 없다고
하고 콤텍 시스템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요 12% 비중밖에 되질 않으니까 다행히도 위원님께서는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매수가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이 종목을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 가격 전략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짜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이 종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하시면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샘플러스 박현욱이라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최충성 위원님이라고 제가 말을 했군요. 최충성 위원님과 박현욱 위원님 두 분 다 이제 계시지만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을 위한 날이니까요.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무엇보다 이 전 세계 시장을 함께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만 좀 시야가 국한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위원님께서 또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죠?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요, 위원님 문자로 왔어요. 세틀뱅크 가지고 있습니다. 28,300원에 3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28,300원이면 오늘 종가가 28,300원인데 오늘 들어가신 건지 좀 여쭙고 싶은데 문자라서 좀 그 점이 아쉽긴 하네요. 만약에 오늘 종가에 공략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세틀뱅크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019년 7월 달에 상장이 돼 있고 네. 제가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상장할 때 굉장히 이게 고평가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지금 IPO 했을 때의 가격보다도 굉장히 지금 낮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물론 지금 이제 언택 관련 주로 테마로 묶일 수도 있지만 이 세틀뱅크는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아직까지도 지금 중심에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가상 계좌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지금 NHN 사이버 결제 이런 것처럼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쿠팡으로 결제를 해서 매출이 금방 늘어나는 그런 매출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주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상장한 지 6개월, 7개월 돼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서 비중이 더 많아서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보다는 목표가는 아무래도 공모했을 때의 가격 그 5만 원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그 가격을 위해서 달려가기에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대 목표를 좀 낮추시되 단가 낮추기를 좀 하십사. 28,000원이면 오늘 종가에 사신 것 같아요. 종가 근처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려가면 단가 낮추기 전략. 그게 뭐냐면 오르는 날 조금 팔아서 내리는 날 조금 사는 거예요. 많이 말고 일부분을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춰서 계속해서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좀 많이 나도록 했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지금 28,000원인데 자리가 두 번 바뀌는 지금 이게 너무 작아서 볼린저 밴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약 한 4만 원 정도로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해 드립니다. 네, 목표가 4만 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이 종목 대응해 보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가워요. 목소리가 너무 밝으신데 오늘 네, 수익 나셨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수익 나셨나요, 우리 시청자님? 아니요, 조금 손해봤어요. 조금 손해보셨어요? 22,000원에 20%거든요. 네,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올스코텍. 오스코텍. 네. 이거 언제 들어가신 건데요? 조금 됐어요. 얼마나 좀 갖고 계셨는지. 요새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는데 네. 한 25,000원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좀 밀리고 그래서 목표가를 25,000원 설정하셨어요? 네네. 이게 또 컨퍼런스 또 거기 또 출 좀 나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오스코텍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요거 오스코텍은 처음 해보신 거 아니면 예전에 좀 수익 나고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네. 처음이세요? 아니요, 먼저도 이 가격에 들어가고 한 27,000, 8,000원에 팔고 그랬었어요. 네.
지금 뭐 오스코텍의 가장 매력적인 건 뭘로 보신 거예요? 뭐 이름이 이쁘잖아요. 아, 네. 아, 좋아요. 네. 아, 그런 감성적인 접근 괜찮고요. 뭐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폐암 치료제, 뭐 글로벌 임상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다른 회사보다는 오스코텍이 임상 R&D 분야에서 강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사주는 종목과 업종이 있고 그 종목에 따라서 중국, 한국, 유럽이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을 가진 좋은 회사가 많겠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제대로 밸류를 잘 안 쳐줘요. 지금 강세장은.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시밀러 혹은 굉장히 핫한 몇 개의 종목 말고는 예전처럼 많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하지만 그 오스코텍이 다른 회사보다는 글로벌 임상되는 게 R&D가 굉장히 좀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22,000원에 사셨으면 지금 종가보다는 거의 비싼 오늘 올라서 그렇죠? 올라서 네. 거의 네, 지금 그 사신 가격대 정도 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저점을 내려가면서 끝없이 바닥을 다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월봉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적인 접근을 해서 수익이 나면 좀 많이 수익을 나시는 차원이신데 네. 되도록이면은 지금 목표가는 3만 원. 3만 3만 원. 원까지 볼 수 있어요? 장이 지금은 안 좋으니까 같이 밀렸다가 올라오는데 네. 장이 다음 3월 달에 굉장히 급등락을 하지만 3월부터 반동할 수 있고 4월부터 반동할 수도 있고 네. 장이 지금 많이 밀리고 음봉이 지수가 굉장히 크게 내려온다는 의미는 네. 급반등이 올 수 있을 가능성도 그만큼 V자 반등, W자 반등이 올 수 있을 확률이 더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3만 원까지 다 비중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네. 22,000원이니까 25,000원 넘어서부터는 절반 정도를 좀 덜어내시고요. 네. 나머지는 3만 원 정도까지 좀 끌고 가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극적으로 비중을 더 손절매보다는 조금 더 네. 비중을 주식을 더 더하는 거는 최근 저점인 15,000원대 그 밑으로 가면 비중을 좀 더 타시고 그 전에는 적극적인 비중 타시는 거는 다른 종목에 좀 하십사. 주도주나 주도 업종 쪽에 많이 조정받았는데 보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네, 다시 한 번만요. 알루는 밑으로는 얼마까지 보면 돼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최근 5개월 저점이 14,600원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거기까지 또 내려올 수 있을까요? 지금 장이 안 좋으면 네. 미국 시장이 10% 빠지면 우리나라는 20%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감염자 수가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네. 쇼크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전저점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사진 마시고 조금 예.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네. 질문은 샘플러스 박현욱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세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스코텍까지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전문가님도 모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이제 시장이 안 좋고 또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건강 유의 모두 필수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는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은 학생 컨셉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오늘도 위원님께서 유익하신 내용 많이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필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위원님? 네, 그 도 앵커가 한 15년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연필까지 드니까 네, 더 젊어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내리거나 혼자 올라갈 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국 시장을 봐야 되고요. 중국 시장을 봐야 돼요. 미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에퀴티 마켓이기 때문에 항상 유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중국 시장은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의 넘버원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위안화 환율이 최근 4년 동안에 원달러 환율하고 쌍둥이처럼 움직였다라고 그래프를 2개 보여드렸잖아요. 너무나 똑같이 움직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 핵심 원료, 핵심 물품을 중국에 수출을 해서 중국이 조립을 해서 미국에 무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 올랐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위안화도 같이 포치라고 하죠. 달러당 7 위안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예전처럼 다른 나라 환율이 약세되는데 우리나라 환율만 굉장히 약세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같이 약세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유럽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같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사스 때 60일, 70일 지나서부터는 반등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창궐 했다고 생각이 되고 1월 우한을 봉쇄를 한 게 1월 23일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60일 정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3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래서 항상 미국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외국을 잘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장에는 내가 퀀트 전략을 좀 써서 편안하게 퀀트 전략에 따라 좀 하면 코스피 지수보다 혹은 코스닥 지수보다 수익을 더 잘 내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미국 시장 쪽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 시장은 S&P 500 지수 자체가 나온 게 거의 1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는 S&P 500이 나오기 전에는 다우 30개 종목 업종 대표직을 모아놓은 다우 30이 벤치마크를 역할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S&P 500 지수인데 미국에서 업계 대표 500개 S&P 500 지수는 중국에 상장돼 있는 바이두, 유럽에 상장돼 있는 대형 회사, 미국에 상장이 돼 있죠. 이런 회사들은 빼요. 그래서 순수하게 미국 기업이 업종의 대표를 이루는 종목만 504개 정도 모아놨어요. 근데 이제 S&P 500이라고 하고 S&P 500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가총액, 업종에서 시가총액 위주로 선정을 하거든요. 물론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쉐보론이다 아니면 포드다. 이 자동차가 굉장히 기업이 안 좋아지거나 시총이 작아지면 없애요. S&P 500 지수는 작을 때는 1, 2% 정도 종목을 리밸런싱을 시키고 자르고 새로운 종목을 넣는 거죠. 많게는 10%, 5, 6% 정도까지의 종목을 없애고 그 업종의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 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코덱스 200은 뭐예요? 우리나라 업종 대표 종목 중에 시가총액 200개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느냐 하면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젖어져 있어요. 시가총액이 큰 순으로 종목을 S&P 500을 추종하는 ETF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을 사면 S&P 500 시가총액 순으로 사요. 한국 시장을 사면 코스피 200 시가총액 순으로 사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사고 하이닉스를 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숨어있는 가장 큰 팩터는 뭐냐 하면 시가총액이 모든 거를 좌우한다. 결국엔 시가가 모든 정보가 시가총액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가정이 숨어 있는 거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잘 살펴보면 그러면 그 방법 말고 조금 더 똑똑한 방법을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RAFI, 라이파 1000이라는 지수를 만든 거죠. 이거는 뭐냐면 좀 더 똑똑해보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면 시가총액을 이기는 S&P 500 지수를 이기는 다른 기준으로 퀀트 전략을 써서 종목을 선정해보면 조금 더 편하게 시장을 비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S&P 500, 코스피 100은 시가총액이라는 거를 팩터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뽑은 거예요. 그렇지만 매출액 절대적인 크기, 그다음에 기업의 현금 흐름,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기업이 현금 흐름이, 우리는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금 흐름이 성장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나중에 미국 기업 얘기할게요. 자산 가치가 가장 큰 기업,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시총을 빼버리고 이 네 가지 기준으로 1000개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가지고 S&P 500 지수보다 잘했냐, 아니면 시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매출, 현금 흐름, 자산 가치, 배당을 기준으로 한 게 잘했냐 뽑아봤더니 뭐가 잘할 것 같아요? 역시 이 네 개의 새로운 시총에 의존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개의 팩터를 가지고 한 게 수익률이 훨씬 좋았어요. 예를 들면 JP 모간이나 미국의 쉐보론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시총의 기준으로 하지 않는 네 개의 팩터를 가지고 하면 좀 더 많은 비중을 줘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존슨앤존슨 같은 시총은 크게 두지만 그 네 개의 핵심적인 밸류 팩터, 재무제표 팩터에는 비중을 좀 작게 둬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해보니까. 자, 그러니까 최초의 10년간은 봤더니 큰 차이가 없었고요. 이게 지금 제가 10년간 끊어서 4개를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파란색이 S&P 500 지수,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젖어 있는 그런 거고요. 빨간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퀀트 팩터를 가지고 한 전략이에요. 첫 10년은 비슷했고 74년부터 84년까지는 우리가 썼던 4개의 퀀트 팩터가 굉장히 앞섰어요. 그 다음은 또 10년은 비슷했고요.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또 굉장히 앞섰어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네요. 근데 저희가 4번으로 나눠서 잘라봤더니 이게 뭐예요? 10년간은 좋다가 10년간 안 좋다가 10년간 좋다가 10년간 안 좋다가 그래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 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5, 60년 동안 S&P 500 지수를 초과하는 재무제표의 4개의 팩터를 고르는 전략조차도 10년 동안 좋다가는 10년 동안 비슷하고 또 10년 동안 좋다가 10년 동안 비슷하다. 오히려 10년 동안 좋은 게 아니라 10년 동안 좋았으면 상대적으로는 좋았다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좋았다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젖어 있는 어떠한 전략을 이기는 건 찾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애뉴얼 큐뮬러티브 리턴, 복리 계산을 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로 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월간, 1년간, 3년간, 5년간, 10년간으로 누적을 해서 확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무제표의 4가지 팩터로 하는 게 장기간, 월간으로 이길 확률은 55%지만 1년간 따졌을 때 이길 확률은 62%, 3년간 이길 확률은 75%, 5년간 이길 확률은 83%, 점점 기간이 길수록 단기간으로는 5대5인 것 같지만 핵심적인 재무제표의 팩터를 가지고 했을 때는 점점 이길 확률이 나중에 10년까지 가면 92%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2주 신고가 매주 주간 체크를 하는데 업종 기준으로도 역시 약 30% 정도가 IT 업종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밸류 체인의 핵심을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리는 경우 있는데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덕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덕산 하이메탈이 지주회사이고 덕산 네오룩스가 화학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분사가 되어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아몰레드 유기물 화학 핵심 부품을 공급한 회사인데 갤럭시 폴드가 헤어지기 위해서는 OLED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OLED의 핵심 부품이에요. 전기자가 통과가 잘 돼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HTL이라고 빛이 잘 투과가 돼야 되고요. 레드나 그린이나 블루와 같은 핵심 빛이 수명이 오래 가야 되고 구동 전압도 높아야 합니다. 제조 및 정제 설비도 있고요.
점점 지금은 단면이지만 폴더블 시장이 OLED 덕분에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중에서 동사가 핵심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삼성의 지분도 많을 거고요. 가동률을 봤더니 가동률이 70%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가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의 핵심 부품 유심 있게 지켜봐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모 다들 잘하셨죠? 덕산 네오룩스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